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호 송졸주장 이성자입니다. 실제 작업 기간은 원래 우리 송졸주라는 것은 소나무 마디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삶아 가지고 그 물로 술을 담는 건데, 처음에 모든 이제 우리나라 민속주들이 한 번에 담가서 먹는 술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3차에 걸쳐서 술을 빚어서 먹는 술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술을 두 번 담가요. 그래서 두 번 담가서 처음에는 밑술이라고 그래가지고 밑술을 담가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그 꼬드밥을 쪄가지고 이제 3주일 있다가 그 술이 다 익은 것 같으면 그때 이제 거기다가 용수라는 걸 박아가지고 그 용수에서 이제 술을 떠가지고 먹으니까 실제로 술을 담가가지고 떠먹는 기간까지는 거의 한 달 이상 걸리죠. 근데 이제 계절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여름 같은 데는 아주 온도가 높으니까 좀 상당히 빨리 되는 편이고, 겨울 같은 때는 이제 추우니까 뭐 한 40일 정도라도 걸리는 수가 있죠. 술을 담글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온도가 아주 중요해요. 온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위 환경이 얼마나 이제 좋으냐에 따라서, 이거는 술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미생물들이 작용을 해서 술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선 공기가 좋아야 돼요. 공기가 좋아야 되고, 첫째는 이제 온도가 너무 뜨겁거나 너무 춥거나 하면은 그 술이 산패된다고 그러죠. 술이 쉴 수도 있고 또 혹시 술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온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물의 양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술이 달기도 하고, 술이 또 아주 그냥 아주 독해서 알코올 도수가 많게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자관이 온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공기가 아주 중요하죠. 사실 이거를 술을 한다는 그 자체가 참 처음에는 마음 먹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딴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걸로 학교 선생님 노릇도 하고 이랬었는데, 제 삶을 이제 이거를 저희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양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물려받느냐 안 물려받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거를 해봤는데, 이거를 한 지가 저도 이제 꽤 오래되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하길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 딴 거는 몰라도 이거는 우리나라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술을 이어받는 거고, 그 술을 다시 또 이어줘야 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송졸주를 담는 과정을 쭉 설명을 드려야 하겠지만, 이게 원래는 이제 많은 시일을 또 양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오늘 이제 약소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송졸주라는 거는 소나무 송자에 마디절자. 그래서 우리나라 민속주들이 대체적으로 그 무슨 대추라든지 뭐 도라지라든지 여러 가지 술을 만들 때 그 재료는 이제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삶아서 그 물을 사용해서 담는 담는 것이 이제 바로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소나무의 마디를 이용해서 그 송졸을 삶은 물을 이용해서 쌀과 누룩을 섞어서 만드는 술이거든요. 그 술을 저희가 일단은 처음에 그냥 한 번 술을 그냥 담가서 먹는 게 아니고 이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는데, 오늘은 밑술은 제가 담가 가지고 왔어요. 밑술은 담가 가지고 왔고, 밑술은 뭐냐면 이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효모의 역할을 크게 하기 위해서 밑술을 담궈서, 예를 들어서 아기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된 밥을 안 먹이고 미음이나 이런 걸 먹이듯이, 그 처음에는 밑술은 이제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효모의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술을 이제 조금 소량을 담가요. 담가뒀다가 그게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속에 효모의 역할이 좀 강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에서 이제 꼬드밥을 쪄가지고 찹쌀하고 맵쌀을 섞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밑술을 담가 가지고 왔는데, 밑술은 처음에 백설기를 쪄서, 그러니까 꼬두밥을 찌는 게 아니라 백설기를 쪄 가지고 백설기하고 누룩하고 이 송절 삶은 물을 이제 섞어 가지고 일단은 이제 1차로 담금을 한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꼬두밥을 쪄서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 항아리에 있는 게 밑술인데, 이 밑술은 맵쌀 가루를 내 가지고 백설기를 찐 다음에 거기다가 누룩하고 그 송절 삶은 물을 이용해서 담근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일주일 지나면 이렇게 처음에는 거의 물기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빡빡했던 것이 이게 이제 이렇게 삭아서 이렇게 물같이 돼요. 그럼 거기다가 꼬두밥을 섞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덧술을 담글 건데, 일단은 밑술이 된 거를 일단은 퍼요. 다 퍼서 이제 또 한 번 비슷한 담금으로 담는데, 이번에는 처음에는 아까는 이제 저 백설기로 담갔었잖아요. 그 백설기로 담갔던 거를 이번에는 이제 꼬두밥으로 쪄가지고 맵쌀하고 찹쌀을 섞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담그는데, 요렇게 이제 요것이 바로 밑술이에요. 요 밑술은, 밑술 보면은 이것도 약간의 술 냄새가 나요. 약간의 술 냄새가 나는데, 이거는 완전히 술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거는 이제 효모의 역할을 강하게 해주는 밑술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꼬두밥을 일단은 이거는 지혜밥이라고도 하고 꼬두밥이라고도 하는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쪄가지고 여기다 같이 섞어줘요. 섞어주면서 여기다가 이제 소나무 삶은 물을 같이 섞어가지고 이제 비벼서 다시 큰 항아리에다가 넣어서 다 나가 여기다 써. 좀 여기다가 같이 내놔. 저거 그렇게 하고, 저거 소나무 삶은 물을 많이 섞지 말고 조금만 섞어봐. 됐어. 그렇게 해서 주물러. 그리고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처음에 이거 술을 담글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누룩 빚는 거예요. 누룩 빚는 거에 대한 설명을 안 드렸는데, 누룩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밀을 이제 곱게 빻아가지고, 곱게 빻는 게 아니라 한 두세 번만 방앗간에 가서 빻아가지고, 아주 거칠은 거는 빼놓고, 아주 고운 가루는 또 빼놓고, 그 중간 입자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보고 뇌명누룩이라고 그러는데, 뇌명누룩을 이용해가지고 송절주를 담거든요. 근데 그 누룩을 빚는 시기는 대개 초복하고 중복 사이에, 아주 우리나라의 그 장마철에 보면은 습기도 많고 날씨가 30도 이상 올라갈 때 있죠. 그럴 때 이제 누룩을 빚기 시작을 하는데, 그 누룩 빚기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누룩을 빚은 다음에, 누룩을 여기 이 모양이 있죠. 누룩을 요 틀에다가 보재기를 깔고, 거기다가 이제 이걸 지금 곱게 빻은 건데, 그 통밀 가루를 저기다가 집어넣어서 그 발로 아주 꼭꼭 밟아줘야 돼요. 꼭꼭 밟아가지고 요런 이제 형태의 모양이 될 수 있도록 빚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술을 빚을 때는 요렇게 곱게 빻아가지고
이게 지금 누룩 가루예요. 요것은 누룩이고, 이게 그러니까 빵을 만들 때 쓰는 이스트나 마찬가지로 이게 술을 만들 때 쓰는 누룩이죠. 누룩이 얼마나 잘 빚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술이 잘 담궈지고 못 담궈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누룩 빚기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서부터 담는 술이 한 달 정도라 그랬는데, 누룩 빚기서부터 치면은 뭐 거의 한 뭐 몇 달이라고 쳐도 되겠죠. 누룩 빚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보통 누룩은 한번 여름에 빚어가지고 잘 띄어가지고 한두 달 정도 띄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또 말려야 되고 건조해야 되고 하는 과정까지 한다면, 이게 술 빚는 과정은 굉장히 아주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시일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다시 이제 항아리에다가 집어 넣어서 저거는 다시 퍼서 집어 넣지. 술을 일단 저렇게 담근 다음에는 그 보재기를 덮어가지고 거의 한 3주 정도를 제일 술 담그기 좋은 온도는 25도, 23도에서 25도 정도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 3주 정도 놔두면 요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빡빡했던 이제 그 밥알이 불어가지고 굉장히 빡빡했던 것이 아주 나중에는 물이 위에 이렇게 윗물이 고여요. 그래서 그 윗물을 따라 먹는 거는 약주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찌꺼기 남은 것들을 훌훌 섞어가지고 그냥 막 먹는 거를 막걸리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송졸주는 위에 이렇게 술이 있으면은 항아리 위에 가라앉는 거 우선 떠내고, 그 다음에 이거 옛날 방법은 이제 용수를 박아가지고 거기서 한번 떠먹고 나중에 완전히 거기서 술이 다 소비가 되면 다시 한번 또 물을 부어서 후주로 떠먹는다고 그러는데, 요즘엔 그런 방식으로 안 하고 일단은 술을 배보재기 같은 데다가 짜서 그거를 완전히 잘 가라앉혀요. 한참 놔두면은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아주 맑은 물이 뜨는데, 그 맑은 물을 다시 또 딴 그릇에다 따라 놓고 또 다시 딴 그릇에 따라 놓고 해가지고 아주 위에 맑게 가라앉는 물만 마시는데 그걸 약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주를 주로 마시는 건데, 이 송졸주의 특징은 소나무 마디하고 그 소나무 마디가 굉장히 이 옛날에 어른들이 뭐 저희 시댁의 경우에는 할아버지께서 말을 타다가 떨어지시면은 이 소나무를 삶아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약재를 넣어서 삶아 먹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술을 담가서 잡수시면 좋다 그래서 우리 시어머님께서 그거를 그렇게 시아버님한테 봉양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송졸주를 집에서 주로 가양주로 많이 써서, 옛날에는 집에서 잔치 같은 거 했을 때는 주로 집에서 술을 담궈서 다 잔치를 했어요. 요즘에 이제 뭐 다 술들을 사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만큼 정성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 술을 담는 데 있어서는 아주 한없이, 그리고 온도 체크를 아주 잘 많이 해야 돼요. 온도 체크를 많이 해서, 온도가 너무 더워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항아리 속의 온도가 품온 온도라고 그러는데, 그 품온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면 그 항아리를 식혀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뭘
뭐 찬 얼음을 갖다가 이렇게 가에다가 좀 띄워준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온도가 넘어가지 않도록만 그렇게 잘 단속을 하죠. 그렇게 해서 술을 떠먹으면 이 전통주의 5가지 맛이 오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첫째는 이제 술이니까 뭐 쓴맛도 있고, 그 다음에 단맛도 있고, 그 다음에 매운맛은 못 느끼겠는데 매운맛도 있다고 그러고, 신맛은 물론 있겠죠. 약간의 신맛도 있고. 그래서 아주 이 민속주들이 참 오묘한 그런 맛이 있는데, 그 민속주들의 요즘에 이제 양주 같은 데 밀려가지고 굉장히 민속주를 많이 알아주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기의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주를 많이 좀 마셔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이 그냥 내가 저쪽으로 그 색깔이 처음에 술을 이렇게 빚으면은 거의 이렇게 아주 무슨 얕은 미세계 정도의 술이 나오는데 이게 점점 갈수록 이제 갈색으로 익어가요. 그래서 갈색 그 한약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소나무 같은 한약재가 들어가면 색깔이 좀 갈색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약주를 담그면은 알코올 도수가 우리나라 민속주들이 누룩을 사용해서 담는 술은 되게 잘 알코올 도수가 많이 나올 때는 한 17도 정도 나와요. 그렇지 않고 술이 잘 안 되고 술이 좀 달게 되면서 알코올 도수가 잘 안 나왔을 때는 한 14도 정도, 14% 정도로 나오기로 하는데 저희 송절주는 한 16%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마시기도 여자분들도 마시기도 좋고 그런 옛날에 부녀자들도 좀 마실 수 있다는, 그러니까 요거 술을 증류를 하면은 30도 40도에 아주 독한 술이 되지만 요거는 지금 약주는 한 16% 정도 되는 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마시기에 아주 적당한 거죠. 지금까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으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실제로 담그려면 굉장히 조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만약에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누룩을 이제 첫째 빚는 거를 배워야지 되고, 그러니까는 쉽지는 않을 테지만 우리나라 민속주를 경험할 수 있는 기관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조금 배우기도 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술을 담가 먹으면서 한번 자기가 집에서 가양주를 한번 담가 봤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가질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